네, 안녕하십니까. 음주교통 전문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들께서 다급하게 이런 경우에 제가 구속이 되느냐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즉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법원을 통해서 1심 판결, 판사가 그 죄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이런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미리 수사기관 단계에서 구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삶, 경제적인 어떤 환경, 가족관계, 직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전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오늘 음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경찰에 가가지고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내가 음주운전을 처음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했는데 구속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2회, 3회, 4회 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속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수치가 너무 높다. 수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다쳤다. 또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구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될 때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하느냐, 이 범죄의 어떤 그런 중대성, 즉 어느 정도 큰 사고나 위험이 났느냐, 그리고 또 주거의 부정, 즉 예를 들면은 내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온 어떤 그런 이주 노동자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그런 큰 위험성을 일으키는 사고를 발생하고 어디 가버리면은 조사라든지 향후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주거가 부정한 경우.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 또는 이제 구치소에 이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의 상당성이라든지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속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속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신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심 판결까지 갔을 때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1심 판결을 선고받을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당신은 너무나 큰 지금 중대한 범죄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또 당신의 범죄로 인해서 나중에 1심 선고될 때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구속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경찰,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단계에 있어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은 법원 단계에서 재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잘 또 보석이든 아니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구속 적부심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풀어준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쭉 끌고 가는 경우가 다 많다 보시면 되고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출석을 안 해. 특히나 안 좋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출석 요구서를 내가 받았는데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안 와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도 안 와?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1회 불출석 또는 2회 불출석 임의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아파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한다 이런 사유를 예견하게 되면은 이해된 경우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재판을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 단계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실형 위험성 있는 사건 또는 음주운전이 한 2, 3회 정도 되는 사건인데 임의로 재판 단계에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재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은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도 구속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1심 판결이 선고될 때 법정 구속.
이 통상 법정 구속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법정 안에서 구속된다라고 해서 법정 구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에 안 와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될 때는 자기가 있었던 그 거주지에서 통상 구속되겠죠. 법정이 아니라. 근데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하면서 선고기일에 당신은 이제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징역 1년에 처하면서 풀어주면은 또 그분이 겁이 나가지고 도주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음주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실형 1년 또는 2년 선고하면서 대부분 다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증거인멸한다거나 또는 뭐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쉽게 말하면은 경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조사받는 도중에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법원 단계에 넘어와서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사에 불응한다거나 또는 법원 단계에서 재판에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를 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받기 전에라도 임의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음주운전을 통해서 구속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것들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특히 수사 단계에서 내가 지금 한 번뿐인데 두 번뿐인데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상황 아니면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일으켰다. 또는 뭐 사망사고다,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 이런 것들이 겹쳤다. 이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 또는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 맞는지, 맞다면 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중한 범죄에 처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엎질리 전물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피해를 발생시켰다. 즉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거가 부정하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주변 등록을 어떤 곳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주거가 인질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직장이 없다. 그러면 하루도 빨리 직장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 하여금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내가 조사 단계에서 도망다니거나 내가 수사를 회피할 일은 없다. 이런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에 넘어가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 협조에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재판 과정에서 대응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1심 선고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형을 받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 못해서 실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계별에 따라 가지고 구속에 당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구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